이 가계대출이 어느덧 2,000조를 앞두고 있는 게 지금의 상황입니다. 해마다 작년에도 40조 가량이 늘었는데요. 저는 좀 화가 나고 짜증이 나는 게 뭐냐면 이 가계대출 중에 그 주택담보대출이 되게 많아요. 그 상당 부분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기도 하고 뭐 생활비를 쓰기도 하고 했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제 이 정부에서 그 디딤돌 대출이니 생애특례 대출이니 하는 그런 이 정부가 지원해서 만들어낸 그 저금리 대출 있잖아요. 저는 그런 것들 관련해서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우리 세금 낭비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한 것들이 있다 보니까 부동산 시장이 비정상적으로 지금 떠받들어져서 유지가 되고 있는 거고, 계속 부동산 시장에만 계속 이렇게 이 목을 매는 그런 짓거리들이 기준금리 인하시키고 있고, 또 저 건설사들 폐악질 만들고 선부장 해가지고 또 온갖 이 교수놈들하고 그 관련되어 있는 관료들하고 돈 받아 처먹고 부정부패 난무하고 또 담합하고 부정거래하고 온갖 폐악질들이 벌어지고 있는 게 부동산 시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부동산 시장이 바로 잡혀야 이 많은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도 같이 조금씩 풀린다라고 보는데요. 부동산 시장이 말도 안 되게 가격이 높다 보니까 청년들이 결혼하지 못하는 것도 있고, 또 부동산으로 다 돈이 다 빨려 들어가 있다 보니까 내수 실종돼서 지금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소비 못하고, 또 이 생산성이 좀 높은 이 기술 위주의 산업들이 발전이 되고, 그런 이제 제조업을 유치하려고 지자체들이 노력해야 되는데 그거 안 하고 전부 다 시익산업센터 짓고 아파트 짓고 오피스텔 짓고 건설로 그냥 수월하게 자꾸 뭔가를 해보려는 그런 이제 안 좋은 인식들이 계속 만연해 있는 것, 이런 것들 모든 것들이 폐악질이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현실들 결코 수월하지 않죠. 많이 빡빡합니다. 많이 힘겹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 불황이, 이 경기 침체가 좀 더 오래 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참 무섭죠. 참 암담합니다. 근데 이러한 현실들이 쉽사리 바뀌지 않을 겁니다. 왜냐? 지금의 정부가 부동산에 올인하는 정책을, 경제정책을 계속 펼치는 한 이 사항은 쉽게 개선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럼 결국 나중에 맞이하게 되는 현실은 어떻겠습니까? 정부가 아무리 떠받들려고 해도 이 부동산 시장의 대침체는 피할 수 없는 거죠. 그러고 나면요, 더욱더 이제 우려스러워지겠죠. 더 아마 상황이 안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상황이 안 좋아지고 나면요, 그 다음에는 이제 개폭망하는 거죠. 사람들이 아예 그냥 외면하고 그냥 아예 쳐다도 안 보는 그런 일들이 생길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이제 경제 상황이 이제 안 좋아진다라고 봐야죠. 이때까지는 집값이 오르니까, 집값이 올랐기 때문에 소비도 좀 더 해보자, 차도 사자, 새 차 사고 여행도 좀 더 가자, 뭐 등등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였겠죠. 근데 그게 언제까지나 계속 유효하냐고요. 지금 뭐 5억짜리 집이 7억짜리 집이 15억 20억이 되고, 또 20억짜리가 30억 40억이 된다고 얘기하는데, 30억짜리 60억 된다고 80억 얘기하고 100억 얘기하고 있는 게 이게 정상이냐라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빨려 들어가는 이제 돈들이 우리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사용되어야 하는 돈들이 다 글로 다 빨려 들다 보니까 나라 경제가 지금 개판으로 올라가고 있죠. 이런 무지막지한 시대가 우리에게 언제까지 계속 유효하겠냐라는 겁니다. 어느 시점이 지나면 와르르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 앞에 보이는 게 트리지움 어딥니까? 저기 트리지움이고, 또 지금 이쪽에 보이는 게 아마 엘스입니다. 잠실 엘스요. 여기가 잠실 3동 사거리인데, 이제 이쪽 지역에 뭐 집값이 뭐 30평대가 28억이 됐다, 30억을 찍을 거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게 많은데, 현실은요 그래 없습니다. 매매 그래 없다라는 겁니다. 자기들끼리 그냥 기분만 취해가지고 분위기만 띄워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이게 뭐냐라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소득이 500만원 벌던 사람이 1000만원 벌고, 1000만원 벌던 사람이 2000만원 벌고, 300 버는 사람이 500 벌어서 소득이 늘어서 이 여력이 더 있어서 좀 더 좋은 집을 사고 이 집값이 어느 정도 올라가고, 이런 것들은 가능하겠는데 너무 이 비정상적으로 많이 올라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이 잠실 지역은 어떠냐? 부동산 가격 뻥튀기해서 올릴 때 자전거래하고 개인이 법인한테 넘기고 이런 이제 거래를 통해서 이제 가격 조작이 되게 심했던 동네가 여기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집값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강남 3구, 강남구하고 여기 송파구하고 정해서 여기 또 잠실동 쪽에 있는 아파트 가격이 또 제일 많이 떨어집니다. 2011년 이 하우스포 사태 때 가격이 우두두 떨어졌죠. 2014년, 2015년 이때 가격이 8억대, 9억대, 30평대가 8억, 9억대도 되게 많이 나왔었습니다. 믿기 어려운 이야기죠. 믿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거짓말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정말이었습니다. 그때는 그랬습니다. 지금은 거짓말처럼 느껴질 뿐인 거지 그때는 그랬다라는 거고 앞으로도 아마 분명히 반복될 겁니다. 그럴 리가 없다. 뭐 2017년 가격으로 내려오면 영끌에서 살 거다. 이런 사람들도 많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2015년 가격이든 2016년, 2017년 가격이든 그 가격으로 왕창 내려올 때가 올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집값만 내려가는 게 아니죠. 경제도 아마 매우 안 좋은 상태로 많이 하락해서 많이 어려워져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그러한 것들이 피할 수 없는 사실이다라는 것.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위에 또 더 이제 사람들이 그때는 그렇게 얘기하겠죠. 이제 더 이상 부동산으로 돈을 벌던 시기는 끝났다. 부동산은 주거의 수단인 거지 더 이상 돈 벌 목적으로 사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경매시장에도 사람 없다 그럴 거고 공인중개사들도 사람들이 구매를 안 해서 썰렁해서 되게 안 좋다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런 분위기가 아마 벌어질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떻게 지내야 될지 잘 궁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우리는요 더욱더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가야 됩니다. 가계부채가 2,000조가 넘는다. 제정신이냐고요. 미친 겁니다. 미쳐도 이렇게 완전 미칠 수가 없죠. 이런 상황인데도 여전히 부동산 위주의 정책을 펼치고 있는 지금의 정부, 그리고 개막장 이 바닥을 다졌던 이 이전 정부, 그냥 욕이 나오려 합니다. 국민의힘이고 민주당이고 간에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는 더 이상 이상한 짓거리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들 아마 더 살벌하고 더 힘겨울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부채를 빚지는 걸 두려워하고 겁내고 함부로 모험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들 하나하나가 다 우리의 현실과 직결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그 어느 것도 우습게 쉽게 만만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쪼록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 모두가 빚을 신중하게 생각하고 집을 사는 것도 좀 잘 따져보며 현명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